오늘은 그래서 이제 앞에 큰 테두리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체적인 시각을 본다는 거, 개인과 환경과의 그 융합된 네. 상태. 그래서 게슈탈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전경 배경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미해결 과제, 알아차림과 접촉, 요 네 가지의 주요 키워드와 개념을 알면 전체적인 그냥 살짝 맛보기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게슈탈트 앞에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게슈탈트를 정의라고 좀 해보면 개체에 의해서 지각된 자신의 행동 동기로 정의할 수 있어요. 저 말이 참 힘들죠. 맞아. 저거를 그때도 수십 번 읽었고 지금도 그렇고 대충 몽글몽글 느낌은 알겠어요. 근데 저걸 어떻게 각자 이해할 것 같은데. 각자 이해해요. 그러니까 출제자도 각자 이해하고 각자 쓰면 또 각자도 점수 매겨주고 하는 거지 뭐. 각자의 게슈탈트 점수 매기고 하는 그렇죠. 거죠. 채점자의 게슈탈트에 의해서 점수가 반영되는. 그렇지. 우린 그걸 파악해야 됐었어. 그렇죠. 쪼가 또 있어가지고 자기 쪼대로 또 쓰잖아 또. 개체는 자신의 유기적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의미 있는 행동 동기로 조직화하여 지각했다. 앞에 얘기했던 걸 그냥 문장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계속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용어가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가 아니고 저 개념의 한국 단어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 개념의 미국 단어도 없대요. 해외 여러 나라도 단어가 없어 저 개념이. 그 생각의 지도 지금 읽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생각의 지도에 보면 동양적인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게 강하고 서양 사람들이 부분 찢어서 보는 게 강하대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게슈탈트는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해하기 힘들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동양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해는 금방 되는데 맞아요. 저걸 말로 저렇게 어렵게 써놓으니까 맞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놓? 당연해서 언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읽으면서 알겠는데 왜 이렇게 문장을 못 읽겠지 도대체? 번역도 이 책도 번역이 아니에요. 거기서 유학하시고 한국에서 게슈탈트를 가장 유명하신 분이 직접 쓰신 건데 거기서 수많이 보신 문장들을 좀 쓰신 것 같아요. 게슈탈트 심리치료 용어 같은 걸 그대로 옮겨와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매끄럽진 않지만 그래도 읽기가 가장 쉬운 저 책이 제가 대학교 때 내 친구가 사더라고요. 저걸 왜 사지? 근데 자기 도저히 저 두꺼운 심리치료 개론 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저걸 왜 이해하려고 저 돈을 쓰지? 술이나 먹지? 저는 술을 먹었죠. 그런 걸 왜 사지? 혹시 그렇지 않나요? 술 먹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아니, 근데 술 깨면 잊어버리는. 아니 점심시간에 얼른 서클 쓸 때와 선배들하고 이제 고량주로 한잔 하고 나면 점심시간 2시간부터 잠이 오기 때문에 뭘 설명해도 다 괜찮아요. 오모 씨한테는 거의 몽롱하기 때문에 다 괜찮아. 대학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그럼요. 훌륭하게 했죠. 바람직하게 1, 2학년 다 끊고 3, 4학년 정신 차리고 이렇게 했죠. 오, 괜찮다. 그럼요. 3, 4학년과 1, 2학년은 굉장히 대비되는 반을 딱 접으면 되는. 그래서 아까 이건 한번 했고요. 넘어가 볼게요. 게슈탈트. 그래서 얘를 제가 이 게슈탈트를 잡아보세요. 혜진이는 어느 날 이웃인 은준의 집에 가서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놀이 도중에 혜진이는 장난감 통에 들어있는 빨간 치마 인형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집었다. 그런데 은주가 그 인형을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기 앞에 갖다 놓고 주지 않았다. 혜진이는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은주가 못마땅해서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은주는 혜진이에게 인형을 양보하면서 좀 더 같이 놀자고 했다. 혜진이는 웃으면서 그러자고 했다. 여기에서 어떤 게슈탈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동기들은 좀 보이고. 내적 욕구에 의한? 네. 그러니까 뭐 인형. 장난감을 갖고 놀았다. 네.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은 게 욕구. 예. 그리고 은주 입장에서는 그거를 주고 싶지 않은 욕구. 빨간 치마 인형을 둘 다 좋아하고 네. 주고 싶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입장이 아니라 등장인물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맞아요. 맞죠? 네. 그리고 혜진이는 집에 가고 싶었다. 못마땅해서. 맥락적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은주는 혜진이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같이 그렇죠. 놀고 싶기 때문에 양보했다. 근데 저걸 만약에 조각조각 잘라서 생각해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혜진이가 은주가 엄마 땅에서 집에 이 인형을 주지 않아서 제가 집에 가려나 보다. 그래서 이 인형을 주면 제가 가지 않겠지. 난 제가 안 갔으면 좋겠어. 맥락적으로 예, 파악한 그렇죠. 거다. 그래서 단순한 행동보다는 그 행동과 주변의 아까 말했던 필드, 환경의 맥락을 같이 섞어서 게슈탈트를 형성하는 거죠. 되게 신기하다. 이거 진짜 생각의 지도에 나오는 얘랑 거의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읽으면서 이걸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지? 저희가 미국에 몇백 들여가지고 연수를 하러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뭐 석박사들 저는 그때 너무 베이비라서 안 갔지만 그 놀이치료 기법 중에서 보들보들한 천에다가 인형을 이제 애기라 치고 인형을 놔. 그걸 이렇게 뭐 접는 방법을 가르쳐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각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방을 돌아다니는데 이걸 배우고 온 거예요. 뭐 하자는 거지? 우리 원래 하는 건데? 그리고 얘네들이 이거를 앞으로도 안 올 수 있지만 아기를 뒤로 해서 안 올 수 있는 기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업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지도 같이 읽으면서 그리고 이 책 여기 뒤에 나오긴 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갖고 있는 것들을 이것을 자료화하지 못하고 이거를 산출화하지 못하고 남이 봤을 때는 특히 서구 사람들 봤을 때는 뭔가를 쪼개고 산출하는 게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돈 되게 만들어 쓰는 거죠. 이 박사도 지금 뭐라 하냐면 마지막에 나오긴 한데 이 게슈탈트 연구소, 독일의 한 게슈탈트 연구소 연구원 치료사가 한국에 와서 게슈탈트 널렸네. 그리고 게슈탈트가 잘 해소될 수 있는 문화적인 뭐가 있네. 그게 이제 사물놀이, 풍악 이런 거예요. 사물놀이를 배워가가지고 자기네 나라 가서 게슈탈트 전문 지도자 과정 3년 수련 과정으로 집어넣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물놀이나 풍악 그냥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은 개념? 딴 나라 가가지고 배워와서 잘 써먹으면 돈 된다는 사업적인 교훈을 줬네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꽤 잘하고 있는 건 지금 많이 또 서구화됐고 또 서구도 많이 동양화됐기도 하고 서로 이제 약간 믹스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어느 채널에 보니까 프랑스 그 남자 이름 뭐였지? 책 잘 읽어준 남자? 모르겠네. 하여튼 유명한 사람인데 그 프랑스 혁명을 자기가 한국에 와서 한국인한테 이렇게 공부해 간다는 걸 되게 놀랐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 거예요.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걸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별거 아닌데 저거를 게슈탈트 형성이라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맥락적 사고, 상황에 대한 이해, 뭐 이런 분석 능력이 서양 사람들이 많이 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문화적인 그 사람들이 네. 떨어진다 이 뜻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동양 사람들은 상황이나 맥락을 보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역사 있잖아요. 역사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동양적으로 역사를 배울 때는 그 흐름이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쪽으로 가는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그게 아니래요. 어떤 결과가 생겼는데 이거 왜 생겼어?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맥락으로 배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지금 물론 굉장히 서구적으로 배웠죠. 우리는 연도 외웠는데 굉장히 서구적으로 배웠는데 혼자 동양적으로 공부하셨나 봐. 그렇군요. 저 혼자 동양적으로 공부했군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저것을 대단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읽었을 때 대단하리라고 생각하고 책에 나왔으니까 읽었는데 자꾸 어디 대단하지? 맞아. 그거 찾으려고 하다가 문장만 어렵고 그러네. 이 문장을 내가 이해 못하나 그게 아니고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것들인데 그거를 글로 써놓고 조직 쪼개서 그거를 설명해 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옆에서 도제하듯이 우리는 엄마가 아기 없는 걸 보고 우리도 나중에 아기 없듯이 그렇게 보고 배웠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갖다가 서구에 알려줄래니 포대기를 어떻게 각을 잡아서 어떻게 2번 줄을 해서 뭐 이걸 다 적어야 되니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보는 이런 문화나 이런 사상들이 놀라운 거고 그걸 글로 썼는데
우리는 어딘지 잘 모르겠고 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되게 이해하기 쉬운 개념인 개념.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설명이 좀 어렵네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잡스가 선 뭐 이런 거 공부했다고 도도 닦고 뭐 이랬다는 얘기 하잖아요. 사고밭에 들어가서. 그게 애플 거기에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체를 딱 네, 전체를 맥락적으로. 맥락적으로 보는 쪽에 포커스가 더 가 있는, 그러니까 뭔가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애플에는 매뉴얼 없거든요. 없고 맥락적으로 그냥 이해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 네, 직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것도 연결이 좀 돼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구글도 전 직원 다 명상 수련하는 거를 그 회사 내에서도 명상 수련을 두고 명상인도 두고 그 차드 맹탄 그분이죠. 그분이 직접 하기도 하고 그걸 적극 장려하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주기도 하고 앞서가시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서 그러면 게슈탈트를 형성하는 이유 그 저렇게 잘 찾아내요. 우리는 하면 하는 거지. 근데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유의미한 행동으로 만들어서 실행하고 완결짓고 싶어 하잖아요. 완결짓기 위해서 게슈탈트를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멍이 하나 나면 이 게슈탈트 형성이 되지 않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환경과 접촉 통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저걸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 근데 욕구나 감정 자체가 게슈탈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 요소들을 갖고 그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실현 가능한 행동까지 가기로 지각하는 것. 저기는 더 있네. 지각하는 것까지가. 이게 이제 건강한 기능을 가진 게슈탈트인 거죠. 나 이런 감정이 올라와 욕구 이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 전체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그 지각까지 다 이렇게 딱 네, 있어야. 네. 아까 은주가 완결. 혜진이의 행동을 보면서 그 컨트롤하는 자기 욕구에 조절. 대해서 네. 조절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 가는 게 예, 예. 게슈탈트다. 네, 동화와 조절이라는 단어도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두 번째 전경과 배경이라는 또 큰 키워드 있었죠. 제가 전경과 배경의 단어를 제가 많이 썼는데 가보니까 이때 배운 거예요. 이때 배운 단어를 저는 이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전 배경이 확실하다 보니까 저런 용어를 제가 많이 썼나 봐요 아마. 전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두드러지는 부분 있죠. 관심이 있는 부분 그리고 지각의 중심이 되는 이거를 게슈탈트를 형성한다라고 하고요. 배경은 그 외 나머지 그런 부분들. 건가요? 차가 사고 싶으면은 차만 눈에 들어오는 싹 다 그렇죠. 지워지고. 임신을 하면 인삼분밖에 안 보이고 그게 군인이 되면 군바리밖에 안 보이고 아까 그 첫 화면에서도 사람이 보일 것이냐 그 수반이 뒤에. 보일 것이냐 그게 어느 걸 전경으로 쓸 것이냐는 나의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겠죠. 맞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정신 장난인가요? 그게 잘 적절하게 잘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게 왔다 갔다 안 하는 게 이제 뒤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전 배경 교차가 잘 돼야 되거든요. 너무 고정돼 있으면 이게 그거 자기 이제 문제인 거죠. 고집의 문제가 그러면 될 이제 수 여기 있겠네요. 책에는 무슨 병 걸린다고 해서 병명이 다 나와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개념 중에서 전 배경 얘기하면서 here and now 개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느 한 순간에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욕구나 감정을 자각하고 전경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지금 여기. 그래서 이게 동양사상도 동양사상이지만 그 명상하시는 분들은 이걸 수련하고 있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을 이제 좀 뒤에 나오면 사례가 있는데 내 몸을 지각하는 데서부터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듣는 명상 중에 어떤 부분이 있어요. 눈을 감고 지금 발가락 끝 세포에게 인사 한번 해보라고. 거기 조금 더 올라서 발목뼈 그 사이와 뒤에 홈이 파여 있는 그 부분에 한번 느껴보시라고. 허벅지 중간쯤에 올라와서 여기부터 몸을 훑어요. 이게 전신 명상이라고 해서 왜냐면 이 병리적인 사람들 그거 안 될 거거든요 아마. 산만한 건가요? 뭔가요? 산만하기보다 산만도 있을 수 산만도 일종의 여기서는 이제 지금 현재 여기 깨어있지 못하고 전경 배경이 흐려지는 문제. 그게 실존인 거고. 네. 그게 제가 천천히 할게요. 네. 여기 지금 불건강 제가 써놨네요. 네. 그 불건강한 상태가 뭔가 우유부단한 거 있죠. 전경 배경이 뚜렷하지 못하고 이게 왜 도트라고 치면 볼록과 오목이 좀
뚜렷해지잖아요. 네네. 볼록과 원목이 뚜렷하지 않고 밋밋한. 그러면 내 진짜 욕구가 뭔지 잘 몰라서 찾아내서 하려고 하는 에너지도 쏟지 못하거든요. 질문. 전경과 배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과 그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아요? 네, 전경이 필요한 때에 선명하게 두드러져서 강력하게 쫙 나오는 게 게슈탈트 형성했다는 거고요. 이 형성된 게 욕구를 해결하고 나면 뒤로 쫙 빠져줘야 돼. 예를 들어서 오늘 되게 중요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 근데 어제 먹은 고기가 뭐가 안 좋았나 봐. 배가 아파. 회의가 귀에 안 들어오죠. 전경으로 쫙 올라왔죠. 화장실이 막 지금. 갔어. 그러면 지금 회의에 내 놓치면 안 되잖아. 다시 전경으로 보고 화장실 빠져줘야 되는데 계속 화장실 앞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화장실 딱 빠져주고 다시 전경으로 회의 내용 나만 몰라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전경과 배경이 해결되고 뒤로 빠지고 또 앞으로 나가고 뒤로 빠지고 이게 자유자재 교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앞에 있는 게 이렇게 비유해도 되나요? 집에서는 회사 걱정하고 회사에서 집안 걱정하고. 좀 다른 건가 이거는? 좀 달라요. 예. 네. 근데 그게 아마 그 부분이 뭐 전 배경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거는. 그 사만한 건가? 사만한도 아니야. 그거는.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전 배경은 내 욕구에 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욕구와 감정이 어디에 강력하게 몰리는가.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회사 일이 자꾸만 떠오른다는 거는 내 욕구가 회사에서의 일에 욕구가 가 있는 거고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집에서 있었던 아니면 집에서 해야 될 일에 자꾸만 신경이 가면 그거는 미해결 과제의 키워드에 해당될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자리에서 하지 못했던 거를 계속 지금 그때 그 자리 전경에서 떠올려갖고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9천 떠도는 뭐 같이 떠오르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못했던 그게 계속 집에 와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낮에 친구랑 싸웠어 말다툼을 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집에 왔 그 말 했었어야 돼. 한 페이지씩 앞서가시네 이상하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굉장히 영특하신 AB형이에요. 좋게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불건강한 상태가 되면 산만해지겠죠 당연히. 이게 올라왔다가 저게 올라왔다가 왜냐면 이 올록볼록이 분명하지 않고 흐리멍텅하면 얘도 나왔다가 쟤도 나왔다 이렇게 힘들겠죠. 그리고 자기 내적 욕구를 자각하지 못해. 저 못한다는 X표가 안 돼가지고 별표를. X표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X표 저걸로 하면 되잖아요. 영문 X 치면 되잖아요. 영문 X. 그나. 네. 저거 의사결정.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난 오늘 늘 이러시는 분 있죠. 힘든 거예요, 저게. 그게 어떤 그 단계에서 뭔가가 좌절되거나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던 것들이에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게슈탈트 형성과 해소가 잘 돼야 되고, 이게 잘 되면 전 배경 교체가 잘 된다는 거죠. 그게 보시면 일 집중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빡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나오면 탁 털고, 놀러 가면 탁 털고, 근데 놀러 가서 미해결 과자 남아있으면 아까 같이 떠오르고. 근데 이게 훈련 잘 된 사람들은 생활이 아주 말끔하고 깔끔하지, 진짜. 부럽다. 도서관 가서 엎어져 자고 라면 끓여 먹고. 공부 조금 하다가. 제가 제 조카한테 어릴 때부터 제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한 5학년 때인가 도서관에 친구랑 뭐 라면 뭘 먹으러 가고 뭐 이런데 친구랑 같이 도서관에, 중학교 때인가 보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열고 공부를 하다가 다른 생각이 들거나 뭘 먹고 싶거나 하면 얼른 가방을 싸서 나와버리라고. 그 자리에서는 책만 봐야 돼. 이게 이제 저희 언니가 저 얘기를 애한테 키울 때 그거 할 때는 그것만 해.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잘 때 잠만 자고 응가할 때는 응가만 하고 이걸 생활 속에서 늘 걔는 그것만 해 항상. 그래서 희열의 나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 여기 머물고 우린 지금 여기에 있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불분명하고 미해결된 과제가 자꾸 쌓이는 거야. 아까 그거 할 걸, 어제 그거 했을 걸, 그거 못 했는 거 막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쌓이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 키워드죠. 미해결 과제. 이게 완결되지 않은, 해소되지 않은 게슈탈트. 게슈탈트는 전체를 형성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왜 그러냐. 게슈탈트 형성이 제대로 안 됐거나
형성을 할 때 이게 뭐지 하고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해소가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층에 남아서 계속 떠오르려고 하는 거야. 집에 와서 쉬려고 하는데 자꾸 회사 그게 떠올라. 이러면 힘들죠. 예를 들자면 그 출근 직전에 아내랑 싸웠어. 그 남편은 회사 일이 전경으로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미해결 가져 남아있는 거지. 아까 그때 욕을 해줄 걸. 껄껄. 이러면서. 누군가 다투고 나면 참을 걸. 확 내뱉었어야 되는데. 아, 억울하다. 막 이런 거. 그렇죠. 느껴지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 인간관계다. 아니, 참아야 되겠다는 게슈탈트 형성되면 참아야 되는데. 그쵸. 내 입이 쭉쭉맞게 나와버리잖아. 그것도 이제 미해결 과제죠. 그거 담을 수도 없고. 그러네. 그러니까 게슈탈트 형성은 아까 말했듯이 다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 그쵸. 맥락과 상황에 맞게끔 알맞은 행동을 조직화하는 거를 지각해서 그다음에 이제 접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거든요. 게슈탈트가 잘 되면 되게 성숙한 인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이게 필요한 이 심리학적인 배경이더라 보니까 마지막에 그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엔 그런 쪽으로 좀 해석해볼까 싶어요. 언제요? 좋아요. 비즈니스 마케팅 할 때? 제가 네. 좀 전에 내가 이 제목 미해결 과제 이 부분에서 제가 왜 내가 이 주제를 택해가지고 그때도 힘들었던 걸 지금 내가 이틀 전에 왜 이걸 또 붙잡고 있지? 이랬는데 묘한 감정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재밌어. 재밌는데 하기 싫어. 재밌는데 하기 싫고 제가 약간 이상한 버릇이 있는데 재밌고 좋은데 그걸 미루다가 하기 싫어져요. 근데 또 궁금해.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근데 왠 줄 알았어. 뒤에 가서 보니까. 나한테 어떤 부분에 욕구나 감정이 올라와서 마지막으로 행동까지 나올 때까지 어느 단계에서 뭐가 걸렸어. 근데 그게 참 보면서 이해가. 그러니까 심리학이 좋은 게 이렇게 보면서 내가 조금씩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어느 이론에서는 조금씩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저 알아차린다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포함된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아니에요. 객관적 근거와 나의 여러 가지 감정과 주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통찰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지. 맥락적 사고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다는 맥락적 생각이 사고, 드는. 그죠? 네. 인지심리학적인 용어를 쓰자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인지심리학 용어인가요? 인지심리학이 주로 이제 메타인지, 맥락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여기서는 사실 장이란 맥락을 안 쓰거든요. 장, 환경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이제 김정 교수님이 한국인의 그리고 한 안에는 미움, 적개심, 정이 쌓여 있는 그다음에 후회가 있는 회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한풀이 잘한대요. 회포풀이, 회포 풀기도 하고 화풀이, 분풀이, 살풀이, 한풀이 잘 풀어서 술과 무당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극복하려는 노력을 참 잘한다고. 그래서 이런 한풀이 문화가 사물놀이, 풍악놀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무형 문화들이 있죠. 그것이 그 미해결된 한국인의 대다수에 있는 깔려있는 정서를 잘 풀어내주는 활동들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 게슈탈트 심리치료는 반드시 어떤 활동이 들어가요. 한풀이 활동이? 예, 한풀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감정의 욕구를 드러내는 활동이 들어가요. 마당놀이, 탈춤 이런 것도 네, 맞아요. 다. 그죠.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를 많이 쓰고요. 동작 치료, 무용 치료 이런 식으로 또 하고 비의자 기법 이런 것도 많이 쓰고. 탄생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은 권위주의적인 세상에서 탈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텐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한풀이나 이런 걸로 하면서 게슈탈트 형성에 도움이 되는 묘한 형태로 흘러가네요. 하여튼 획기적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조금 덜 감동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 거기서는 좀 획기적이면서 이거 좀 말 되는데 이랬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문득 떠오르는 게 동서양이 만날 때 새로운 것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이제는 외계인을 만나야지 뭐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택트였나요?
그 컨택트, 컨택트, 어라이벌 어라이벌. 두 개 섞었었네요. 거기에서 그 외계의 언어를 보고 영감을 받듯이. 그럴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외계인을 만나야 되겠네요. 그래서 동서양이 좀 믹스되면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서로 지향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은. 그죠, 많이. 지금은. 그리고 이제 또 최고 중요한 알아차림, 접촉. 저 접촉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상한 접촉이라는 단어. 저게 이제 환경에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써놨네요. 난 왜 저렇게 내가 써놓은 걸 모를까? 알아차림, 자각 또는 인식이라는 여러 가지 용어로 쓰기도 한데 알아차림을 제일 많이 쓰고요. 개체가 자기 욕구나 감정을 지각한 다음에 게슈탈트를 형성해서 전경으로 떠올리는 행위를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접촉은 전경으로 떠오른 게슈탈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위를 접촉이라고 해요. 에너지를 동원해서 실제 환경과 부딪혀서 뭔가 해결을 보는. 이게 지각한다는 차원으로 가면은 명상이나 뭐 이런 쪽에서의 거의 그게 생각이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게슈탈트를 형성한다는 건 그 내 안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또는 내가 느껴지는 수많은 것들 간의 관계 그리고 상황적인 것까지 다 포괄해가지고 그거를 뭐라 그러나 정리할 수 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 저 이거 두 가지 예가 떠올랐어요. 알아차림에. 아주 쉬운 주변에 자주 보는 예가 뭐냐면 예를 들면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퇴근해서 왔는데 막 되게 화가 나 있어. 그래서 계속 왜 저렇게 자꾸 화를 내지 하고 봤더니 그분은 배고픔 바로 먹어야 돼. 그래서 지금 배고파서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채서 빨리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거.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자들 생리전 증후군. 근데 괜히 막 짜증나고 초콜릿이 막 먹고 싶어. 알고 봤더니 생리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의 내가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는데 그 감정으로 왜 이렇구나라고 알아채는 그런 느낌?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접촉이 가능하니까. 맞나요? 그렇죠. 네, 정확하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좀 많이 쓰는 거 메타인지처럼 근데 메타인지보다는 조금 더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네요. 참 다르죠. 그러네. 과목마다. 참 용어들이 과목이 알맞게 딱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신기하게. 대가들을 모셔다 놓고 배틀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같으냐. 쌈박질 나요. 왜냐면 각자의 분야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왜냐면 코끼리를 이쪽에서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보는 사람하고 얘기가 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저쪽으로 가서 그걸 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희도 이제 치료 분야 사람끼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말더듬. 제일 조금 우리 입장에서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심리치료 입장에서는 말더듬이 입에서 나왔냐? 마음에서 왔지. 근데 언어 치료 입장에서는 입이 중요해. 연습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입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편안해야지 말이 안 더듬지. 이런 차이. 근데 둘 다 맞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근데 제가 하여튼 저는 중간 입장은 아니지만 이쪽 입장이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말더듬은 확실히 저는 좀 심리학적인 유전적인 거 빼고라면 그래도 환자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언어 치료하 거기로 가요. 왜요? 말이니까. 훈련하니까. 말이 직관적으로? 더듬으니까. 그리고 의사들이 글로 가라 하거든요. 이게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증요법이냐 아니면 그 원인을 치료하는 그쪽으로 가느냐랑 비슷한 거네요. 기능의학이냐. 그래서 기능적으로 조금 좋아지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좋아지냐면 굉장히 로봇같이 불편하게 말을 하게 돼요. 하긴 해, 안 더듬게. 호흡을 길게 하면서 앞 글자를 할 때, 뒷 글자를 할 때 질질 느리면서 바로 세 번째 글자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을 안 더듬긴 해요. 근데 굉장히 이상해. 그쵸. 인간적인 느낌이 저도 아니네. 그런 사람 아이들 다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편한 그 마음을 잡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저걸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을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님이 따봉을 보내셨는데 누구한테 따봉을 보내신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어요. 네. 다 좋다는 거죠. 이제 각자 자기한테 받은 걸로. 각자 자기가 그럼 좋네요. 좋네요. 네. 이게 이제 알아차림을 볼게요. 알아차림을 찾아보세요. 다음 문장 중.
네. 국어 너무 어려워. 심리학입니다. 한 농부가 들에서 일을 하다가 갈증을 느껴 물을 마셨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다시 일에 열중했는데 이번에는 허기를 느꼈다. 그는 잠시 일손을 놓고 한참을 먹었다. 이를 놓고 참을 먹었다. 이건 뭔가요? 이거는 뭔가요? 나의 미해결된 과제. 아, 네. 한참 먹어야 돼. 그렇군요. 네. 잠시 후 하던 일을 다시 계속하는데 갑자기 아들 등록금 문제가 생각이 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논두렁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멍하니 생각이 생겼다. 게슈탈트의 형성과 해소가 있는 문장이 어느 거일까요? 어느 거일까요? 앞에 두 개는 물 그리고 허기 이거는 형성과 해결. 네. 근데 아래쪽은 미해결 과제. 미해결에서 담배는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점이에요. 야, 국어 성적이 100점이 나오던데. 야, 9번 드려주세요. 아, 진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진짜 국어 성적이 안 올라가지고 정말. 미해결 과제가 있구만. 그다음에 알아차림하고 접촉은 주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런 주기가 있어요. 물러나 있던 배경, 잔잔한 배경에서 무언가 저 밑에서 감각이 올라와요. 이렇게. 그 생물학적인 거죠, 저거는. 감각 또는 감정이 올라와요. 그거를 거리낌 없이 알아차려야 돼. 이건 건강한 상황이에요. 거리낌 없이, 걸리적거린 거 없이 싹 알아차려.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동원해요. 그 알아차림을 위해서 에너지를 동원해서 행동을 하면서 접촉을 시도하죠. 그러면 해소가 되고 나면서 다시 배경으로 물러나고 다시 또 다른 감각을 느끼고 이렇게. 전경 배경. 이러면 정말 삶이 얼마나 깔끔할까? 근데 저기 단계에서 어느 게 막히는 거죠.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보이네요. 처음에 감각까지야 그냥 생물학적인 거라고 친다면은 알아차림도 저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이러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에너지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에너지를 딴 데 써버렸거나 그러면서 맞아.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고 행동하려고 그랬을 때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 주기표를 보면서 우리 동양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저는 약간 좀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 책 읽어보니까 서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하여튼 저거를 우리는 보통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잘 안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잖아요. 근데 서구적인 방식으로 왜 안 되는지를 쪼개서 지금 단계를 나누고 저렇게 6단계 중에 어디가 안 돼?를 찾는 거예요. 저게 조금 다른 저렇게 해서 잘라서 파악하면서 찾아내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 이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배경에서 감각으로 일어날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우리가 보는 환자들 말고 잘 못 보던 사람들은 있어요. 어릴 때 이제 구타라든지 학대라든지 당한 사람들은 감각을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게 맞죠? 배경에서 감각까지 올라오는 과정의 장애. 읽어볼게요. 클락슨이 보고하는 한 내담자는 매일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데 한기를 잘 느끼지 못해서 옷을 잘 챙겨 입지 않아 자주 감기 몸살을 앓았다. 요거 읽으시면서 도덕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녀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보살핌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버려져서 자란 탓에 신체는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버렸고 그래서 자신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고통스러운 감각이나 자극을 골라내 지각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을 학습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소외시켜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직장에서 하루 종일 로봇처럼 쉬지 않고 일만 해서 고용주가 걱정되어서 상담소에 보냈다. 그렇죠. 저렇게 감각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뭔가 불편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감각을 뽑아서 버린다든가 차단한다든가 저게 이제 많이 굶주렸던 아이들이라든가 많이 맞았던 아이들이라든가 많이 맞았던 나네요. 그렇죠. 그렇게 감각적인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저게 차단되거나 잘 올라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거를
여기서는 감각을 지각하지 않는 걸로 했잖아요. 근데 저는 기억을 지워버리는 걸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사실 왜 저랑의 기억까지 지우시냐고요. 왜 그러세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신체적인 부분이 조금 무디시는 것도 있잖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내가 의식하는 건 인지적으로 기억을 내가 버렸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감각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요 부분 배경에서 감각으로 올라오는 그 부분이 차단되어서 지금 칼을 베이거나 다치거나 하는 걸 잘 이렇게 맞아요. 긁혀도 빨리빨리 모르고. 잘 모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이걸 쪼개서 설명하니까 진짜 그렇구나. 그다음에 감각에서 알아차림 과정에서 이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치료자 감각이 유난히 예민한 사람들도 병적인 건가요, 그럼? 그럴 수도 있고 거기는 감각통합 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건 꼭 이런 심리적 문제 아니고 생물학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통점이 높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감각에서 알아차림 과정 중에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자, 존, 당신은 지금 신체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치료자는 주로 이런 식으로 질문을 여기서는. 지금 항상 너에서 뭘 느끼냐 이런 식으로. 내담자, 팔이 긴장되고 있어요. 특히 손목 부분이 쬐는 느낌입니다. 치료자, 팔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팔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내담자, 팔을 폈다 오므렸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그는 팔 운동을 했다. 그는 아직도 팔이 긴장되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치료자, 계속 팔을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무엇이 느껴지는지 말씀해 보세요. 내담자는 팔을 점점 강하게 휘두르면서 부드러웠던 얼굴이 차츰 일그러지면서 괴로운 표정으로 바뀐다. 내담자, 주먹으로 뭔가를 치고 싶어요. 느껴진 내부에서 올라오는 그 감각을 느낄 수 있게끔 이제 몰입하는 거죠, 본인에게. 그리고 치료사가 계속 도와주죠. 더 느껴봐. 이대의 그런 감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를 느낄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적지 않은데, 알아차림에서 이제 에너지 동원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저건가요? 미더덕님의 미해 결과제가? 저는 이 다음 것 같아 보니까. 이 다음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남자가 분노의 감각이 올라왔는데 저거를 힘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사라는 게 사람을 때리면 안 돼, 공격하면 안 돼, 착한 아이는 남을 해치지 않아, 뭐 이런, 이게 이제 인트로젝션이라 그러거든요. 내사라 그러거든요. 약간 뭐 세뇌라 하긴 그렇지만 권위자로부터 받은 어떤 그 비판 없이 받아들였던 어떤 것들. 넌 착해야 되고 남을 때리잖아. 근데 친구가 날 놀리고 하는데 계속 나 올라오는데 계속 참고 있는 거지. 그래서 왜냐면 에너지를 동원했다가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그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동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올라오는 걸 위에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언밸런스예요. 그러네.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엉뚱하게 되는 경우, 요거는 요 뒤에 것 같아 보니까. 에너지를 동원했는데 행동에서 에러가 나는 사람. 분노가 올라와서 자꾸 웃어. 부끄러워. 자꾸 웃어. 근데 부끄러워도 울고 좋아도 울고 자꾸 우는 애도 있죠 또. 그쵸. 그런 경우가 이제 에너지를 동원했는데 주먹으로 쳐야 되는데 치지도 못하고 주먹만 이렇게 쥐고 바들바들 떨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엉뚱한 행동을 한다던가 행동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주변에 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화가 나도 계속 웃는 사람. 아니면 우는 건 그래. 보통은 사회적인 가면으로 차단을 하죠. 보통. 그냥 나는 괜찮아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누르는데 에너지를 쓴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나요? 누르는데 여기는 에너지를 쓴다보다는 그 에너지를 동원해서 다른 행동으로 그 에너지를 웃는 대로 쓰는 거죠. 웃고 무마시키는 에너지를 뭐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동원된 에너지가 행동으로 가지 않는 거죠. 왜냐면 적합한 행동이 가야 되는데 딴 데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회적인 시각 때문에 많이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어제 행동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이 때문에 화가 났어. 주먹을 쥐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치지 못하고 나를 치는 거죠. 그게 자학이 되는 거죠. 자기 학대가 되는 거고. 그게 자살이 되는 거고.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접촉은 환경과 맞게끔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행동을. 그 사람한테 가서 때려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나를 때리거나 날 죽여버리거나. 딴 사람을 꼭 때려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상황에 뭔가를 맞춰서 그걸 해소할 수 방법을 찾아서 찾아야 되고, 해결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샌드백을 때리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엉뚱하게 행동해버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에너지를 모아서 행동을 하는데 접촉은 포커스 온이에요. 적합한 포커스 목표물에다가 조준해서 빵 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 지금 접촉이라는 님이 건. 말씀하시는 게 어색하면 웃어서 오해받은 적 있다고. 이것도 비슷하다고 볼 수 비슷한 있나요? 거죠. 다 비슷한 거죠. 어색하면 어색한 표정을 짓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엄마들 그 굉장히 우아하신 엄마들 아이들한테 굉장히 그 이중 메시지 주면서 이중적인 표정 짓는 거. 그거 저런 본인도 그렇게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 완곡어법도 관련이 있나요, 그러면? 완곡어법은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른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니잖아. 왕국어법은 다를 것 좀 같아요. 달라요. 예. 그래서 어제 저도 에너지를 모았어. 행동을 하는데 접촉을 공부한데 안 쓰고 밤에 먹고 갑자기 얼굴 팩을 하고.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재밌어. 좋은데 궁금한데 자꾸 거기를 안 봐. 아껴두는 것 같은. 제가 되게 좋으면 아끼거든요. 뭐를. 아껴서 끝내 다 못해. 이상한 병적이 있는데 아끼다 똥대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포커스 온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깝나? 왜 그렇지? 그 뭔가 해서 완수를 해버리는 게 나한테 아까운가 봐요 아마. 그래서 아껴두다 보니까 다 못하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 이상하죠. 그래서 저도 어제 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지금 맨날 에러가 나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뭘 아껴두는 게 있어요. 성취에 대해서 마무리해서 아까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끝내고 나면 그다음 이 좀 허무함?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재밌는 건 아끼고 딴 건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네. 포커스 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밌다. 엉뚱한 데다가 쏘는 거지. 오, 신기하다. 근데 어쨌든 저도 알아차렸으니까. 맞아요. 해야지 이제. 이거 각자가 자기 그 패턴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재밌겠어요. 재밌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 책 잠깐 발표 말하지 했다가 이 책을 살까 봐요. 재밌네. 이거 책 제목하고 저자 좀 알려주세요. 네. 책 제목이 게슈탈트 심리치료고요. 김정규 저예요. 저.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좀 역이 아니라 저. 아니요 저. 좀 쉽더라고요. 그나마. 대단하시다. 그 어려운 내용을 저렇게 두꺼운 책으로. 그 현대 심리치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 책은 정말 산으로 들러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막 글자는 막 진짜 한 6포인트 되는 것 같고. 개론이나 이런 책들이 원래 그렇지 않나요? 심리학 개론 벽돌에 벽돌 2개 쌓는 것 같은데 막 글자 5, 6포인트고 막. 항상 미 얘기가 가져 남아있죠. 집에 있는 누런 책들이. 마지막에 책들의 운명. 네. 마지막에 접촉과 물러남 장애. 여기 리듬 장애. 아까 말했듯이 전경 배경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접촉해서 빵 쏘고 해소했잖아요. 물러나야 돼. 안 물러나 걔가 계속 거기서 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업무를 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바쁨과 쉼, 기쁨과 슬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음과 양 이런 것처럼 갔다 왔다 접촉 물러남 이게 돼야 되는데 일을 계속 하는 워커홀릭들 있죠. 전경이 배경으로 못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20대 때 30대 때 이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왜 그런가 마지막에 완료된 뒤에 그 허무함을 힘들어하나? 그래서 계속 쫙 뒤로 빠지는 물러나는 이 느낌을 너무 못 견뎌하나 싶기도 한데 정확하지 않지만 각자 아마 주변에 많이 홀릭된 사람들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항상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리듬을 타야 되는데 리듬을 못 타는.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이 주문이 써놓은 건 멋지던데 주님 제가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로움을 주시옵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옵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위해서는 그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주시옵고 또한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게 어디에 계속 참, 나오는 금원이죠. 이게 이제 그 리듬을 타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그 일에 온전히 몰입하고 그게 진짜 제일 말끔하고 좋은 이 건강한 계속 상태죠. 지금 생각의 지도가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그럴 것 거기서 같아요. 얘기하고 있는 거랑 계속 맥이 가요. 같이 저 남은 거 잘 읽을 것 같아.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 타건이의 북사롱을 들으시면서 근데 저는 좀 약간 그 책이 뭐 알아서가 아니고 이제 동서양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뭐 다들 뭐 짐작을 하는 정도의 그것들을 조금 더 그래서 분명하게 좀 설명하고 지루해. 나도 조금 그게 네. 그래서 좀 아니 만약에 이걸 몰랐다고 하면 되게 신기했을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대부분 조금 짐작하고 있는 것들을 글로 써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책이 워낙 유명하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씩 발췌해서 얘기해줬던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선가 다 들어봤던 네. 내용들. 그리고 저는 SNS 발달하면서 서로 믹스가 잘 되고 많이 서로 듣고 보고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차단된 상태에서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그래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많이 맞아요. 서로 소통이 맞아요. 되고 있고 많이 교류되고 있어서 굳이 책으로 안 봐도 근데 몇 가지는 이렇네 라는 경우들이 몇 가지는 그렇구나.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잘 읽어가지고. 끝까지 잘 네네네네. 보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큰 주요 개념 4가지까지 하면서 사례들 같이 들어보고 얘기 나눠봤네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위기까지를 해결했고 약간의 그 부족한 어떤 부분들을 알아차림이 와서 오늘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 됐네요. 또. 야, 미더덕님 스스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이런 지혜. 돈을 아끼느라 상담실에 안 가려고. 그래서 무료로 해주시잖아요. 본인이 해결했기 때문에 이걸 돈을 받고 하면 안 돼. 무료잖아. 예. 다른 분들도 또, 이 책, 저는 한번, 이 말을 꺼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심리학, 그냥 제가 나름대로 정해서 기획 독서를 해볼까, 1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 책, 그 안에 하나 집어넣을까 싶네요. 그래서 리스트 혹시 뽑아지면, 공유하면, 꾸역꾸역 심리학 책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름도 좋다. 꾸역꾸역. 한번 삼켜보는 걸로. 좋네요. 가보고 싶습니다. 네네. 네, 오늘 즐거우셨기를 바라고. 즐거웠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멘트 안 하셔도 되죠? 네. 다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